청명한 가을 하늘이 나들이를 재촉하는 오늘, 시민들은 흐드러진 단풍 속을 거닐며 계절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사들인 자광건설이 대규모 쇼핑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특혜성 시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의 빛 반사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느슨한 감독과 사업주들의 낮은 인식에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청명한 가을 하늘이 나들이를 재촉했습니다. 녹음으로 짙었던 산자락은 어느새 붉게 물들었고 시민들은 흐드러진 단풍 속을 거닐며 계절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빛으로 단장한 단풍들이 산바람에 물구비를 이루며 불긋하게 너울댑니다. 산자락 모두를 물들이지 못해 아직은 푸른 끼가 남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정취에 나들이객들은 빠져듭니다. 이렇게 활짝 트인 이 배경도, 이 단풍도 배경도 보고 하니까 마음이 탁 트인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과 와서 이 가을을 다 만끽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산길마다 펼쳐지는 절경을 확인하느라 산행은 괜스레 여유를 부리게 됩니다. 바람 따라 일렁이는 단풍 춤사위는 특별한 배경이 되고 가을날의 추억을 저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내려 여념이 없습니다.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도 사진 찍으면 잘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사진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이 얼마나 이쁩니까? 올해는 특히 일조량이 풍부하고 최근 일교차까지 커 단풍의 빛깔이 어느 때보다 짙고 곱습니다. 내장산에는 단풍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벌써 6만 명에 가까운 나들이객들이 방문해 계절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내장산의 단풍은 다음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자광건설이 매입하면서 개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광 측의 계획대로라면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 역시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아 추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자광건설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겨냥한 복합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쇼핑몰이 핵심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선 대한방직천주공장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꿔야 되지만 엄청난 개발 이익과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장 부지를 다른 부지로 변경해 준다면 곧바로 특혜 시비와 함께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해선 전주 시내로 통하는 바람길을 막는 환경 문제, 교통 혼잡, 아파트 과잉 공급과 고분양가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주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규모 판매 시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판매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또 하나의 축인 전라북도 역시 특혜성 시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3.8%를 소유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그거 팔 의향이 없죠. 구체적으로 무슨 방침이 그거가 나와야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광건설이 과연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J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최근 농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늘면서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없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배과수원입니다. 열흘 전부터 과수원과 채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농민은 태양광 반사판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주변 온도가 올라가
배나무 생육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여기 온도가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나무를 전부 쳐다보면은 이 문제가 있죠. 배나무가 굉장히 예민하죠. 고온 피해로 인해서 이 열매가 크지를 않는 거죠. 김재 씨의 경우 올 들어 지금까지 12건의 태양광 관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빛 반사율이 일반 유리보다는 적다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농작물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반사율 실험일 뿐 실제 과수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과수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현장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지도 않은 거예요. 과수 피해가 있다는 것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의 빛 반사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과수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이런 염려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작물과 과수 피해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실증 연구와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느슨한 감독과 사업주들의 낮은 인식 때문에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근희 씨가 이곳에서 하루 7시간씩 한 달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돈은 시간당 5,000원. 최저임금인 6,470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뒤늦게 사장에게 체불임금과 주유소당 50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냐. 뭐 내가 네 일하는 CCTV 다 돌려봤다. 내가 네 통장 압류할 거다라고 협박도 하시고. 편의점 업주는 이 씨가 계약서에 시급 5천 원을 받기로 서명했으며 단지 타일러스일 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최저임금에 유예되니까 불러. 야, 네가 계약서를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가 쌓이는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당사자가 계약을 했어도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주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하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하지만 그 사장님들이 강구하시는 게 알바생들은 사실 더 힘들거든요.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 지역 알바 노동자의 24.2%,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계기관의 느슨한 감독을 틈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여전한 상황. 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작은 점포가 몰려있고 노후화된 전통시장에서는 불이 났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전북의 전통시장 10곳 가운데 4곳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화재 탐지 설비나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소화기뿐입니다. 걱정되죠. 시장이 불 나면은 뭐 차도 쏙쏙 들이댕기고 다 불이 커. 남은 크게 난 게 그냥 조심을 많이 하죠. 전북의 전통시장 62곳 가운데 이런 화재 진압 설비가 없는 곳은 40%인 25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닷새마다 장이 서는 5일장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지자체나 관계기관의 지원에서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화재 예방과 진압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특히 야간에 불이 났을 때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지난해 대구 서무시장 화재 모두 새벽에 불이 나 수백 개의 점포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심야 시간에 매일 2, 3회 이렇게 소방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화재가 나면은 소방관서에 자동 통보되도록 화재 속보기를 도내 15개 시장에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5일장 등 비상설시장으로도 확대해 화재 예방과 진압시설을 시급히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가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 시즌 36라운드를 치른 전북은 3대0 완승을 거두며 승점 72점으로 2위 제주와의 격차를 7점으로 벌려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이동국은 후반 34분 헤더골로 K리그 최초 개인 통산 200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7회 전라북도 1일선 어린이 논술대회가 오늘 오후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일선 실천국민운동본부와 JTB 전조방송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300명이 참가해 평소 길러온 글솜씨를 뽐냈습니다. 1일선 운동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100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곳은 지난 2014년 16군데, 2015년 40군데, 지난해 44군데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26곳의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5대 발전소 가운데는 서부발전 한 곳만 53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5군데 발전소의 사장이 공석이라 출연금 모금이 쉽지 않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주 효천지구의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 의회 심의를 요청한 가칭 효천초등학교의 설립안은 39개 학급의 학생 수 1000명 규모입니다. 전주 효천초등학교는 도의회와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 학교 설립안이 승인되면 오는 2020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주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함에 따라 이 가운데 3곳을 선정해 다음 달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직접 선정하는 중앙공모에는 전주와 군산, 정읍 등 4개 시군이 제안서를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